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직장인들이 매달 매달 받고 있는 꼬박꼬박 받고 있는 급여 있죠. 월급에 대해서 의미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데, 즉, 일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일하는 것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자신을 위해서 혹은 뭐 사회에 내가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뭐 철학을 비롯한 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게 맞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공감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경우는 생기수단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과연 근로자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만족하는 수준의 돈을 받고 있을까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2천만 원대 연봉, 3천만 원대 연봉, 4천, 5천, 6천, 이렇게 되지만,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연구 기관을 봤을 때, 한 3,600 정도라고 본 것 같아요. 평균적인 연봉을. 그러면은, 이게 실수령하고 나면 금액이, 보통 이제, 세금을 떼고 나서 아마 수령액은 아마 매달 250만 원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25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발표한 게 있죠. 뉴스에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그런 중간 가격 수준의 아파트가 10억 원을 육박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3,6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정말로 그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왜냐면은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이거든요. 쥐꼬리만한 월급이고, 그렇게 말을 좀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동물의 꼬리, 진짜 쥐꼬리만한 다처가, 그러니까, 가장 흔히 쓰이는 월급이죠. 진짜. 매우 적다는 인식을 가진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그런 표현들을 좀 써봤습니다. 일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썼던 그 설명 쓴 자료가 바로 뭡니까? 근로계약서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근로에 대한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뭐 휴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내용에 더불어 급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약 예를 들어서 1년에 땡땡땡땡 뭐 3,600만 원 평균을 잡고 3,600만 원에 관한 급여를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뭐, 역시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야. 처음에 들어갈 때 말이에요. 라는 생각으로,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 내가 연봉을 받겠다 하니까, 너무 흔쾌히, 설명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시리라. 여러분 신입사원 때 했던 기억이 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금액이 만족스러울 만큼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 라는 건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알 수 있었죠. 세금 떼고 받는 실제 금액은 서명했던 액수보다 어쨌든 더 적었고 매달 교통비, 통신비 등 그 필수적으로 나가는 게 있죠. 뭐 보험료라든지 그런 후의 금액, 즉 저축 가능한 금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이익으로 보는 거죠. 그 저축 가능한 금액은 더더욱 적기 마련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다른 경쟁사, 그러니까 이 다른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인데 그 경쟁사보다 급여가 많이 자기가 다른 데보다 많이 지급한다는 걸 뭐 어필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어차피 현실은 냉정하기 때문에 많이 경쟁사보다 많이 지급을 받고 있어도 그 어떤 경쟁사보다 예를 들어서 많은 근로시간 혹은 많은 스트레스, 일의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편차, 또 심한 급여, 뭐 인사고과라든지 그런 것들, 징계라든지 이거에 따른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급여 자체에 뭐 큰 만족도가 있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급여 수준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 양호하다는 대기업도 이런 사정은 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노동이라는 형태로 회사를 기여한 대가로 받는 급여가 정말 이렇게 한없이 형편없는 숫자인 수준의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급여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 뭐 예를 상가라든지 투자해서 상가를 먼저 비교를 했을 때 투자 물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가 수익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죠. 아무래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은행 이자는 뭐 좀 2%도 안 주기 때문에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6% 정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금리 시대에서 어쨌든 상가 투자률은 안정적으로 공시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상가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 평균 연봉 수준인 3,600만 원을 매년 받으려면 매달 한 300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월세 3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가의 경우 뭐 입지나 뭐 상권 뭐 그런 교통 호재 뭐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다르겠지만 대체로 9억에서 1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좀 괜찮은 1층 상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급여가 만약 300만 원이라면 자산의 가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몸값을 이제 저쪽으로 기준가로 봤을 때,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10억 정도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을 해서 그렇게 벌고 있지만, 매달 매달 상가도 똑같죠. 뭐 공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쨌든 일을 못하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300 정도 받는다는 건 내 몸값 자체로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물론 그렇게 뭐 거래가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몸값 자체가 10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10억 원이 적을까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볼게요. 어쨌든 상가는 공시지원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수익률이 이런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위험이 없는 수익은 어떤 건가요? 간단하죠. 은행 예금인데, 예금은 어쨌든 픽스가 된 거잖아요. 이거 딱 고정이 된 거니까 예금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금에서 나오는 금리를 기반으로 한 이자를 받는 건, 최근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 여러분 아시죠? 어,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보통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전 이자가. 세전 이자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10억 원의 은행을 정기예금 형태에 넣어두면 매달 100만 원의 경우 겨우 넘는 금액을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세전. 세후로 따지면은 한 90만 원대로 내려가겠죠.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 평균 연봉 수준인 매달 300만 원을 여러분들 은행의 이자로 받으려면 은행 이자로 받으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한 28억 정도, 28억 정도가 있어야 매달 은행 이자로 쳤을 때 3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30억 정도 된다는 금액인데 바로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대략 이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로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은행 이자로 봤을 때 가치로 환산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쥐꼬리만한 내 급여에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그렇게 쥐꼬리 하지만은 않다. 그 관점의 좀 차이라는 거죠. 최근에 많은 분들에서 그 시간적 자유 혹은 경제적 자유의 목표들을 삼고 있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 분인께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제가 자산을 모았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는 수준에서는 매달 300만 원 자본소득을 얻으려면 약 30억, 얼마? 30억. 30억 수준의 자산을 모았을 때 비로소 겨우 내 급여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됐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안 되겠죠. 뭐 리스크도 감내해야 되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 직장에서 받는 내 월급의 급여 이야기인데 내 급여가 얼마가 됐든 간에 적다가 내 생각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겨우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뭐 월요병 그다음에 매일매일 매일 출근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좀 이겨내시는 마음으로 약간 관점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몸값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낮거나 뭐 형편없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가 똑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이 월급 자체가 좀 낮을 수도 있고, 아니다, 내 몸값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내 몸값을 올려보자, 혹은 내가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 관점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빛과 그림자처럼 흑백 논리처럼 약간 상반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긴 영상을 들으셔서 감사하고,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들으셔서 감사합니다.